아프다니까 그러네. 오늘 모르신데요? 네. 네. 아프시대. 어디가?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나는 어디 아프다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 입원을 했대? 아니요, 요번 주까지도 계속 그러면 거기서 뭐 침을 맞든지 뭐 하여튼 조치를 하고 있는가 봐요. 지역. 네, 그렇죠. 지역에 거기 응. 한의원이 있대요. 예, 예. 그런데 계속 그러면 네.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아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먼저 한의원에서 찍어 뭐 MR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이 통증이 심한가 봐요. 글쎄 뭐냥 피곤해가지고 그런 게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셨어요. 굉장히 피곤해는 해라 그랬잖아. 무리를 하실까? 무리하는 거는 영 안 좋은데 자기 체질에 근데 조금 무리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여기 저기 운동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시간밖에 안 한대요 오늘부터서 체력이 떨어졌어. 2시간 하고 여기로 왔는데 이제 2시간 안 하고 1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 또 뭘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러시던데. 지금 3명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군데서 세 군데를 세 분을 해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냥 체분만 조금 써주고 오니까 세번 한 글자씩 써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 배운 양반들이니까 거기 그 절에서 신고감, 네, 신고감. 신고가 또 그 주지 스님, 지광 스님. 네, 주지 이번에 뭐 인간극장 하시던데, 그래요? 예, 지난주에 했어요. 했어요? 예, 그 바위 나 아주 신고감 잘 봤네. 인간극장에서 나 안 가고 그 바위 위에서 그 제자 명성 스님 그걸 가르치시더만 무술. 아, 무술을 가르쳐요? 네, 무술 가르쳐. 저 중국에 있는 뭐 어디예요? 그 무술 하는 데가 중국 소림사? 소림사 무술을 가르쳐요? 네. 어이구.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주동안 내가 잘 봤어요. 절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거. 거예요. 다 스님들은 그좀 다 해요. 소림. 소림사에 그 동작을 스님들 웬만하면 다 해요. 근데 그걸 가르치시더라고. 그 바위 위에서. 이제 바위 위에 아닌 데서 가르치다가 이제 바위 위에서 같이 이제 대결하는 거 그래 거기서 가르치고. 그 승려들이 국난을 당했을 때 그 병사로 그냥 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극장을 아주 그 명성 스님에 대해서 했어. 이제 주인공은 명성 스님. 그 제자. 제자? 네, 그 여기 대학교 좀 박사 논문 쓰더만. 그래요? 올해. 명선 스님이 아니고 명성 스님. 지금- 고월 스님이었는데. 아니 명성 스님. 그래요? 네, 3년째 났대. 거기 여기 오시. 얘는 3년 같이 지금 제자로 그석에서 한다고. 저 명성 스님으로 지금 여기 동국대 박사학위 지금 논문 쓰고. 그분인데? 그러면 고월 스님 호를 다른 저기로 했는가 보다. 명성으로 했어. 우리 있을 때는 고월 스님이라고. 완전히 직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밑에 그 상자 삼았다고. 눈 좀 크시고. 네, 커요. 애국 사람이요. 그거 어디? 외국 사람이라고요? 네. 이 양반은 애국 어디 저기서 온 양반이요. 거기 어딘데 기억을 또. 아니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 그러면 다른 예,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 애국 사람이에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오늘 청청자. 403페이지. 그렇죠? 403페이지. 지난 시간에 동궁이라는 시까지 했죠? 동궁지습. 동궁지습의 첫 시가 동궁이에요. 이 동궁이 활이에요. 동자가 붉을 동자. 무슨 시냐 이게. 공을 세운 제후에게 천자가 그 하사품을 내리는 그런 시예요.
요 시를 청정자아라는 시를 읽기 전에 잠깐 좀 가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맨 끝에 책 맨 끝에 1페이지를 보세요. 맨 끝에요. 예. 제국 보계도 1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상나라 쭉 나오고 주나라 나오죠. 네. 그 주나라 시조는 후직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공숙조류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가 이제 유명한 기주의 태왕 있고 그 다음이 왕계 문왕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무왕.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무왕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성왕. 요 사이에서 이제 주공이 섭정을 하고 그랬죠. 주공의 아들이 강왕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왕, 강왕까지 그 다음에 정치가 괜찮았어요. 잘 유지됐어요. 그 다음에 소왕, 모광, 공왕, 의왕, 효왕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정치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왕, 그 다음에 여왕, 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왕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아들이 선왕, 그 아들이 유왕. 여왕과 유왕 사이에 선왕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여왕이 이게 사나울 여자잖아요. 정치를 포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혼탁해졌습니다. 여왕 때. 그러다가 선왕 때 다시 정치를 회복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소화에 우리가 읽을 시에 나와요. 요게. 그래서 제가 지금 선왕 때 회복했어요. 여왕 때. 그랬다가 선왕의 아들 유왕이 포사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들어먹죠. 네. 그래서 유왕이 어떻게 돼요? 죽지. 예,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왕을 죽여버리죠. 네. 죽여버리고 그 원래 세자가 그 세자를 이제 폐위시켰다가 포사의 어린 자식으로 이제 했다가 전부 다 죽었죠. 포사도 죽고 다 죽고. 그래서 원래의 그 세자 구라고 했는데 이름이 그 아들이 다시 보위를 잇는 게 그게 평왕입니다. 평왕 있죠? 네. 맨 끝에 네. 여기서부터가 무슨 시대예요? 동주시. 동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요 이전까지는 서주 시대. 서주시대. 이 지금 소화 시에 어떤 사람의 그 시가 나오냐면 선왕 시가 나와요. 선왕. 선왕은 유왕의 아버지죠. 네. 근데 여왕의 아들이죠. 여왕이 이제 잘못해 놓은 정치를 많이 바로잡는다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왕, 선왕, 여왕은 우리가 잘 기억해 놔야 돼요. 특히 여왕은 요건 서주와 동주를 가르는 그 이전에 이제 조짐이 있는데 여왕과 선왕이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403쪽 청청자. 시 제목이 청청자죠? 청청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청청자아여
제피중하로다 기견군자혼이 낙차유의로다 흥냐라 청청자여 제피중지로다 기견군자혼이 아심즉키로다 흥냐라 청청자여 제피중육이로다 기견군자혼이 서가백붕이로다 흥냐라 범범양수여 제침제부로다 기견군자혼이 아심즉큐로다 비야라 정청자는 사장이고 장사오라. 모서에서는 뭐라는지 보겠습니다. 모서에서는 청청자 아가 쑥이에요. 쑥. 청청은 쑥쑥 자라는 쑥. 쑥쑥 자란다는 의미가 청청입니다. 청청자라는 시는 낙육제 인재를 잘 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다. 군자 능장육 인재하면 군자가 인재를 능히 잘 기르면 천하 희락지의라.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인재들을 잘 기르는 그런 모습을 쑥에 비유해. 쑥이 쑥쑥 잘 자라죠. 푸르게. 네, 진짜 쑥 잘 자라요. 그래서 모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자는 어떻게 했는지 장하주 보겠습니다. 첫 청청자 403쪽 장하주 차역 연흥 빈객지시라. 이것도 또한 빈객들을 에게 잔치를 베푸는 시다. 이 시는 말하기를 청청자는 저 푸른 쑥은 제피중하의여 저 가운데 언덕에 있는데 그것처럼 기견군자면 훌륭한 군자를 만나게 되면 아심희락이 유예의라. 내 마음은 즐거워서 예의가 있게 된다. 군자를 만나니까요. 즐거우면서도 예의가 있게 된다. 호괄 혹자는 말하기를 이 청청자아로 비군자 용모 위의지 성냐라 하니 하장 방차라. 청청자 쑥쑥 자라는 쑥 이걸 가지고 군자가 용모가 단정하면서도 위의가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랫장도 역시 이와 같다. 시를 보겠습니다. 청청자하여 쑥쑥 자란 쑥이여 푸르게 자란 쑥이여 그러니 무성하게 자란 쑥이여 제피중하로다. 저 언덕에 무성하게 자라있네. 이 쑥을 지금 보면서 훌륭한 군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견 군자원이 이미 훌륭한 군자를 만나보니 낙차유의다. 즐겁고 또한 예의가 있구나. 청청자하여 쑥쑥 자란 쑥이요 제피중지로다. 지는 이제 모래섬입니다. 저 모래섬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구나. 기견 군자오니 군자를 만나보니 아심즉키로다. 내 마음이 기쁘도다.
청청자여 쑥쑥 자란 쑥이여. 이 아자가 다르네요. 잘못 인쇄된 건가? 그죠? 풀초변이 한쪽은 없어요. 여기는 세 번째 장에는 실수 잘못 프린트를 하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세 번째 그렇죠? 한쪽은 없으니까.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원문하고 제피 중육 1호다. 저 구릉에 있도다. 기견 군자혼이 이미 군자를 만나보니 서가 백붕이로다. 이 석자가 줄석자예요. 여기서 나에게 백붕, 붕은 돈이에요. 돈. 그 밑에 이제 주 보면 오패위붕이라 5개의 조개. 옛날에는 그 조개가 돈이었습니다. 맞아. 저는 조개를 응. 학교에서 5패를 1붕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100붕을 줬다는 얘기는 500패를 줬다는 얘기예요. 꽤 많은 재산에 해당돼. 이 군자를 보니 아주 꽤 많은 재산을 나한테 준 것과 같다. 범범 양주여. 범범이라는 게 두둥실 떠다니는 양, 버드나무로 만든 배여. 그런 얘기예요. 그 배가 물 위에 두둥실 떠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안정돼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얘기하죠. 재침재부로다.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아 떴다. 마음이 종잡을 수 없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기견 군자원이 여기 훌륭하신 도덕과 예의를 겸비하신 이 군자를 만나보니 아심즉 희로다. 내 마음이 아심즉 휴로다. 편안한 휴자죠. 쉴 휴자. 편안하다. 지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 청청자 아씨는 요 군자를 만나고 군자를 발탁하고 이런 것에 지금 군주가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이 들판에 언덕에 쫙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훌륭한 군자가 자라나는 것으로 비유를 하다가 마지막 장에서는 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군자가 계셔야 나라에 군자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게 이제 손님을 대접할 때 나오는 노래에 해당됩니다. 자, 읽어보죠. 청청자여 제피중하로다. 기견군자혼이 낙차유의로다.
흥야라 청청자여 제피중지로다 기견군자혼이 아심즉키로다 흥야라 청청자여 제피중육 이로다 중능이로다 기견군자혼이 서가백붕이로다 흥야라 범범양주여 제침제보로다 기견군자혼이 아심즉큐로다 비야라. 자, 그 다음 6월이라는 시입니다. 6월이라는 시는 좀 길어요. 예, 6월이라는 시가 바로 선왕이 북벌한 시예요. 북벌을 하면서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꽤 좀 길고 여기가 이제 선왕 얘기가 나옵니다. 선왕 기억하시죠? 여왕의 아들이고 유왕의 아버지. 많은 것을 이제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유왕이 그 입지 못하고 포사에 빠져가지고 자 6월 처초하여 융거기칙하며 사모규규언을 제시상복하니 허뮨공치라 아시용급이니 왕후 출정하여 이광왕국이시니라 부야라 비물사려여 한지유축이로다 유차유월에 기성아복하여 아복기성이연을 우삼심리하니 왕후 출정하여 이좌천자시니라 부야라 사모수강하니 기대유옹이로다 박벌허뮨하여 이주부공이로다 유엄유익하여 공무지복하니 공무지복하여 이정왕국이로다 부야라 허뮨비여하여 정거초호하여 침호급방하여 지우경량이연을 치문조장이며 백패앙앙하니 원융십승으로 이선계생이로다 부야라 융거기양하니 여지연이며 사모기길하니 기길차한이로다 박벌허뮨하여 지우태원하니 문무길보여 만방위헌이로다 부야라 길보연희하니 기다수지로다
대귀자오하니 자행영구로다. 임모제우하니 포별회리로다. 유수제의요 후수제의요 장중효우로다. 부야라. 자, 6월은 6장이고 장 8구라. 모서, 어이구 굉장히 깁니다. 모서에서 이제 6월은 여기 나오죠. 선왕 북벌야라. 선왕, 예? 여왕의 아들 선왕, 유왕의 아버지 선왕이 자기 아버지 유왕이 어지럽혀 놓은 여러 가지를 다 정돈하고 있는, 북벌이라는 게 이제 오랑캐들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소화에서 했던 시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농명 기억하시죠? 네. 농명지습의 제일 처음에 사슴이 우는 얘기. 이 농명시가 폐해지면 화락결의요. 화락함이 없어지고. 사모 기억하십니까? 말 네필이 막 달려간다 하는 그 사신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읊은 시죠. 사모패즉 군신결이요. 사모라는 시가, 소아의 시가 폐해지면 임금과 신하 간의 의가 없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왕자화라는 시가 폐해지면 충신결이요. 충신이 없어질 것이요. 상체라는 시가 폐해지면 형제결이요. 예, 이 상체라는 시는 그런 시였죠. 친구도 좋지만 형제가, 전쟁 나면 형제가 찾을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찾을 사람이 형제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이죠. 벌목패즉 붕우결이요. 벌목, 나무를 벌목하는 시, 이게 없어지면 친구 간의 붕우 관계가 없어질 것이요. 첨보패즉 복록결이요. 첨보라는 시가 없어지면 복과 녹이 없어질 것이요. 채미패즉 정벌결이요. 채미라는 시가 없어지면 정벌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요. 출거패즉 공력결이요. 출거라는 시가 없어지면 공이 없어질 것이요. 체두패즉 사중결이요. 체두라는 시가 없어지면 사중, 그 장수와 사중, 그냥 군대가 없어질 것이요. 어려패즉 법도결이, 어려가 없어지면 법도가 없어질 것이요. 남해패즉 효결이요. 남해가 없어지면 효자와 위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질 것이요. 백화패즉 염치결이요. 백화라는 시가 없어지면 염치가 없어질 것이고, 화서패즉 축적결이요. 화서가 없어지면 축적, 모아놓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유경패즉 음양실기돌이요.
유경이 없어지면 음양이 그 도리를 잃을 것이요 남유가오 폐즉 현자 불안하고 하민 불듣기 소이요 남유가오 시가 폐하해지면 현자는 불안해지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마땅한 곳을 잃어버릴 것이요 숭구폐즉 만물불수이요 숭구라는 시가 없어지면 만물들이 완성되지 못할 숫자가 이룰 숫자죠. 남산유대 폐즉 위국지 기 추요 남산유대가 폐해지면 나라의 근본이 추락할 것이요 유의 폐즉 만물실기 도리요 유의가 폐해지면 만물이 그 도리를 잃을 것이요 육소 폐즉 은택 괴의요 육소라는 시가 폐해지면 임금 천자의 은택이 어그러질 것이요 감노 폐즉 만국리요 감노가 폐해지면 만국이 서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동궁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붉은 활 이 시가 폐해지면 제후쇠의요 제하라는 건 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후들이 천자를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청청자라는 시가 폐해지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무예의요. 지금 이 청청자는 군자를 중시하는 그런 시잖아요. 군자가 있어야 예의가 있고 법도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의가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소와 진패, 소화가 전부 폐해지면 사이 교침하여 중국 미의라. 사방의 오랑캐들이 서로 중국을 침범해서 중국은 미의. 이때 미는 없어진다는 없을 무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미약해진다. 중국이 중국인 까닭은 뭐예요? 예의가 있고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사방을 정의롭게 천자가 통치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소화라는 시가 어때요? 천자와 제후 사이에 어떤 관계여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화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중국이 천자의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온다? 사방의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범해서 중국이 망한다. 지금 모서에서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6월이라는 시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왕의 아들 선왕이 무너진 주나라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보고 시인이 이제 선왕을 찬미해서 진 시예요. 자, 그걸 먼저 읽죠. 주자의 장하줄을 405쪽에 성강 기몰에 주실 침세하고, 성강이란 건 성왕과 강왕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읽었죠. 무왕 아들이 성왕이죠. 성왕 아들이 강왕이죠. 그래서 성왕 때는 이제 주공이 수렴청정을
이제 했고, 그 성강 이후에 주나라 왕실이 조금씩 쇠퇴해졌다. 그러니 8세 성왕 아들 뭐 쭉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세 보면 8대 아래가 누구냐? 여왕이에요. 8대의 여왕 호는 여왕의 이름이에요. 여왕 호가 포악했다는 거. 주인 축지하여 주나라 사람들이 이 천자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출거우 채라는 곳에 거처하게 했다. 이 천자가 이렇게 지금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가 있는 상태에서 허뮨이 우리 지금 여러 번 나왔죠. 오랑캐 중에서 제일 극성한 오랑캐죠. 허뮨 내침하여 허뮨이 침범을 했다. 핍근 경읍 이러니 경읍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의 수도는 어디예요? 호죠. 호 가까이에서 핍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랑캐들이. 우리 지도에서 봤었죠. 거기 서쪽으로 굉장히 그 수도가 호 그러더니 왕붕하고 이 여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 자 선왕정이 즉위하여 여왕의 아들 선왕정이 즉위했다. 그래서 명 윤길보의 장군, 윤길보 장군입니다. 윤길보 장군에게 명해서 수사 벌지하여 군대를 이끌고 숫자가 이끌 숫자예요. 장수 숫자, 명사할 땐 장수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할 땐 이끌다. 군대를 이끌고 정벌하게 시켰어. 그랬더니 윤길보가 공을 세워서 돌아왔다. 시인이 작가하여 시인이 노래를 지어서 이서기사 여치하니라. 이와 같이 그 일들을 기술하였다. 사마법에 동화 불응사원을 사마법에 보면 겨울과 여름에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였거늘 금내 6월이 출사잖아. 지금은 이 시 제목이 6월이잖아요. 6월이면 한참 더울 때, 농사 지을 때죠. 그런데 군대를 파병한 것은 이 허뮨 심취하여 허뮨이라는 오랑캐들이 매우 치열해서 기사위급이라 그 일이 위급했기 때문이다. 고로 부득이 왕명엇이 출정하여 이정왕궁이 아니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왕께서 출정할 것을 명하셔서 그래서 왕국을 바로 잡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를 보겠습니다. 6월 처처하여. 처처라는 것은 주자주에 황황이니 불안지 뭐다. 불안한 모습. 6월인데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처처. 그러니까 윤거 기칙하여
윤거라는 것은 이제 전차를 얘기하는 거다. 전차를 기칙한다는 얘기, 잘 정비했다는 거예요. 6월 한참 농사 지을 때인데 허면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해. 그러니까 전차를 잘 가다듬어. 사모라는 건 이제 마차에 말이 보통 네 필이 끌죠. 그 네 필의 말들이 규규는 이제 씩씩한 모습이죠. 거기 보면 규규는 강모라. 씩씩한 네 필의 말이 마차를 끌어. 제시상복하니 상복을 수레에 실으니. 상복은 그 주 보세요. 융사지 상복이라 전투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융사지 상복이라는 건 전투복을 항상 마차에다 싣고 언제든지 전투에 나간다는 얘기죠. 허면 공치라. 허면이라는 오랑캐들이 매우 극성했다. 그런 얘기. 아시용급이니 내가 이 때문에 급하게 여기니. 왕후 출정하여 왕이 이에 출정을 이제 명하셔서 이광 왕국이시니라. 광은 이제 바로잡을 광자죠. 왕국을 바로잡게 하셨다. 허면들을 오랑캐들을 이제 치게 한 거죠. 비물 사려요. 이 려도 요 사모하고 같은 뜻입니다. 마차를 얘기하는. 근데 려가 들어가면 요 검은 말들이에요. 검은 말들. 그냥 앞에 사모면은 그냥 건장한 순말들이 네 필이 있다는 뜻이고, 사려 그러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근데 비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쟁하러 갈 때가 아니고 뭐 유람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마차를 타고 갈 때는 말을 어떻게 배열을 해요? 색깔이 똑같이 비율해. 색깔이. 그런데 전쟁하러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힘이 균등한 놈들끼리 해줘야 돼. 이게 막 그 위급한 순간들이 생기니까 전쟁을 할 때는 요 비물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네 말이 힘이 비등한 말끼리 한 대오를 세워줘야 돼. 안 그러고 힘센 놈이 있고 힘 약한 놈을 이렇게 한 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놈만 빨리 지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달려야 되니까. 이 비물이라는 것은 서로 힘이 똑같은 놈들끼리 한 마차를 이루어줬다는 거야. 근데 사려야. 검은 말들로 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네요. 한지 유치흑 이로다. 한자가 이게 한가로울 한자, 길들일 한자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 법도의 칙은 이제 법도에 맞게 이 말들을 잘 길들였다. 유차 6월에 6월은 한참 더울 때죠. 기성 아복하여 이미 내 전투복을 만들어서
아복기성이언을 내 전투복이 다 이루어졌거늘 우 30리 하니 30리를 간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면 어떨까요? 무리한 거예요. 말들한테도 무리하고. 너무 또 적게 가면 안 돼. 30리가 하루에 30리 가는 것이 적당히. 왕후 출정하여 왕께서 출정하시어 이좌 천자시니라. 천자를 도우라 하시나. 왕후 출정하시어 왕께서 출정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셔서 천자를 도우라고 하셨다.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첫째 줄 보세요. 비물이라는 것은 제길이 영야라. 그 힘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비물. 아까 시에 비물이라고 나왔죠? 예. 말의 힘을 동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범대사엔 제사 조근 회동엔 모마이 반지하고 무릇 큰 일을 할 때, 제사 지낼 때, 또는 조회를 할 때, 또는 제후들끼리 회동할 때, 이때는 모마, 이 모마가 무슨 말이냐? 말의 색깔을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말 하나가 황색이다.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황색으로. 어떤 때 제사 지낼 때거나 천천히 이렇게 갈 때, 조회를 할 때거나 회동할 때, 뭐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모마이 반지하고, 범군사엔 물마이 반지. 전쟁하거나 군대 사열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물마한다는 거예요. 물마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비마하고 같은 뜻이에요. 말의 힘을 균등하게. 색깔은 상관없어. 힘이 균등한 놈들끼리 같이 말을 해놔. 그래서 나눠준다. 모마는 제기색, 그 털색을 균일하게 하는 거고, 물마는 제기력, 그 힘을 균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길사 상문하고 무사 상강야라. 좋은 일일 때는 문을 숭상하고, 문을 숭상해서 색깔을 동일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사, 전쟁 일에서는 힘센 놈, 힘을 균일하게, 힘센 놈 위주로 한다, 그런 얘기. 장하주 보겠습니다. 기비기물하고 그 말들의 힘을 균일하게 또 하면서도, 그 다음에 사려라고 그랬죠. 그렇죠? 비물 사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을 균일하게 하면서도 말의 색깔을 또 동일하게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즉 기색 우제하고 그 색깔도 똑같고 말의 힘도 똑같아. 가이견 마지유예요. 말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고를 수 있는, 힘이 똑같은 놈들끼리 또 말 색깔까지 해서 말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습지 개 중법이면 길들이면서 연습시키는데
전부 법도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즉 우가이견 교지유서라. 또한 교육시키는 것이 근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시 차월지 중에 즉성 아복하여 이에 이달 중에 이달이 6월을 얘기하는 거죠. 6월 중에 이미 나의 전투복을 완성하여서 나의 전투복이 완성되면 즉일 인도하여 즉시 전쟁 도로에 나아가서 불서 불질 너무 천천히 서자가 천천히 서자죠. 너무 천천히 가지도 않고 불칠 질자는 빠를 질자죠. 여기서 너무 빨리 가지도 않아. 진사의 지하니 요 사자가 30리를 일사라고 그래요. 30리 가서 멈추니 우견기 응변지 속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종사지 민 이를 따르는 것이 민첩하되 불실기 상도라 상도를 잃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왕명어차에 출정하여 왕께서 이에 출정하라고 명령하셔서 욕기유의적 왕속에 이 좌전자이라. 그 왕께서 속에 분개하시는 그 적을 쳐서 여기서는 누구예요? 왕께서 분개하시는 적이 허문 북적 오랑캐를 쳐서 천자를 도우라고 하신 거다. 좀 쉬었다 합시다.